견적서를 통해서 손괴를 주장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손괴 피해를 줬다고. 그래서 체포한 겁니다. 근데 공소장에는 이게 빠졌어요. 손괴 자료가. 이 좋은 거를 왜 뺐을까요?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견적서. 이 견적서를 받고 보니까 이거는 10월 15일 날 본건 견적서가 아니에요. 본건 견적서로 수사기관에 제출했는데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감췄죠.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됐죠. 여기 보니까 1월 28일 날 사고로 표기되어 있죠. 그러니까 10월 15일 날 손괴받은 자료가 없는 것입니다. 손괴받은 게 없는 건데 그럼 왜 돈을 받았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에서 쌍욕도 있고 깜깜한 데서 여러 사람이 그거를 통영경찰서로 저희들을 끌고 가서 더 큰 어떤 손해를 끼칠 듯이 그런 기세로 나오고 저희 아내를 상대방 차에 그냥 강제로 태우려고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산에서. 그리고 돈을 주면 나중에 소리를 하고 나머지 돈은 돌려준다고 그랬어요. 그 경찰서 조서에도 나옵니다. 증거 기록에 보니까 그 녹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1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 일 없었습니다. 이런 수리 견적서도 없어요. 본건에. 그러면 손괴를 당한 사실이 없는데 손괴를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통영경찰서를 끌어들여서 그쪽으로 끌고 가서 저희들에게 해를 주겠다고 해약을 고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아갔으면 통영경찰서가요 지금 잘못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사고를 10월 15일 날 고의로 앞지르길래 사고를 낸 그 장면도 감췄고요. 몇 달 동안 감췄고요. 그거 나중에 따지니까 앞지르기 장면을 꺼내긴 꺼냈는데 공소장에 앞지르기 사실이 다 빠져 있습니다. 이 차가 앞지르길래 사고 유발했습니다. 앞지르기에서 그 앞에 차를 부딪힌 거예요. 이 차가. 근데 몇 달간 그 영상을 시켜놓고 있다가 나중에 꺼내긴 꺼내는데 공소장이든 수사 결과 통지서든 모든 게 이 사람 앞지르기 사고 유발 그런 것이 한 줄도 나오지 않아요. 아예 없습니다. 앞지르기가. 앞지르기 하려면 중앙선 밟아야 돼요. 앞지르기 하고 저희가 부딪혔으니까 저희한테 부딪힌 손괴가 자료가 없는 거죠. 저희한테 부딪힌 손괴 자료도 없고 그 사실도 증명하지 못하는데 저희한테 돈을 받아간 거죠. 이렇게 1,000만 원을 요구해서 1,000만 원을 요구할 때 1,000만 원으로도 안 된대요. 그 차 외제차라고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순순히 돈을 안 주면 통영경찰서를 통해서 나쁘게 할 거. 그걸 생각해 보세요. 거기 5명이 꽉 타고 있었는데 그 5사람이 CT 찍고 MRI 찍고 병원에 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저희는 끔찍한 거죠. 그쪽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통영경찰서는 계속 뭐라 그러냐면 그럼 왜 돈을 줬냐 이거죠. 이게 정상적인 지출이라 이거죠. 정상적인 지출이다. 정상적으로 줬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받는 날 10월 15일 날 요 보험 신고를 또 한 겁니다. 중복 배상이 안 되는 거죠. 보험회사에 보험 신고를 할 때, 사고 신고를 할 때 보험금 청구를 하려고 신고한 겁니다. 이 돈을 받으면서 그날 보험 신고를 또 했어요. 근데 보험 신고를 한 사람이
그 차주인지 차주 아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운전도 안 했는데 보험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날 운전 안 했는데?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운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거죠. 여자가 운전했는데 남자가 보험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단독사고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거 지난번에 제가 녹취를 들려드렸죠. 녹음을. 보험회사에서 확인시켜줬습니다. 저희한테 10월 15일 날 거액을 받아가고 또 통영경찰서가 다 아는데 이거를 또 그날로 보험신고를 해서 또 단독사고 처리를 했습니다. 누가? 운전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이거 명백한 보험사기예요. 일반 사기고. 만약에 저에게 앞지르기를 알려줬다든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해서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말했으면 또 이 차를 운전했던 앞지르기 했던 사람이 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걸 말했다면 누가 이런 돈을 지급하겠습니까? 물론 저는 그때 증거가 없어요. 함정에 빠졌구나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 근데 통영경찰서에 이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5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성서경찰서에도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사 서류에 나오는 것은 이 차에 타고 있는 사람 2사람 딱 줘서 나와요. 5사람 타고 있었어요. 그 보고서에 보면 동승자가 0명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계획적인 거죠. 통영경찰서랑 짜고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집권 여당이 국민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중에는 통영경찰서의 부채도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국민입니다. 근데 어떤 기득권의 면에서 볼 때 우리 평범한 시민들은 힘이 없어요. 그 경찰들은 13만 명 아닙니까? 그 실제로 힘 있는 집단이에요. 왜 내가 그 몇 사람의 죄를 말하지 않고 경찰 집단을 말하냐면요. 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이런 문제로 통영경찰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어느 사회나 부패가 있으니까 내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알고 있는 대구 성서경찰서에서 통영경찰서와 같이 이런 거 다 내가 대구 성서경찰서에 다 말씀드리고 청문과장한테도 경무과장한테도 수사관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보험 사기를 친 거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운전자 바꿔치기 한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사기꾼들이 제출한 무고죄 고소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 않겠다고 말도 안 했는데 집으로 찾아와서 수갑을 채워 체포해 갔습니다. 그리고 갈 때 조사를 하러 간대요. 그래서 해운대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진술을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제출하는 이런 서류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거 내 동영상 찍었어요. 그리고 내가 조사를 요구했어요. 아무렇게나 타자 쳐서 끝내려고 그래요. 내가 조사 원한다. 그랬더니 등을 떠밀어서 경찰서 밖으로 강제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차 타고 가더군요. 그리고 며칠 안 돼서 송치시켰어요. 그리고 검찰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구공판에 회부해서 대구 서부지원에 제 사건이 지금 올라가 있고 요번 달 24일 날 10시에 이렇게 재판을 받도록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직적으로 대구 성서경찰서, 통영경찰서, 그리고 또 거제경찰서,
경남경찰청, 해운대경찰서,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평범한 시민들을 잡으려고 이렇게 명백하게 피해를 당했는데, 그래서 썩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인권위에도 벌써 한 10개월 전에 진정서 제출하고 인권이 5-6번은 갔어요. 그 외에도. 이런 자료들 다 제출했고, 가짜 체포 영상으로 사료되는 글씨체가 틀리는, 원본과 저에게 제시했던 게 글씨체가 틀리는 거, 그거 다 제출했습니다. 그 눈으로 뭐 한 30초만 보면 알죠, 가짜라는 거. 그거 원래 한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되죠. 10개월이 걸려도 처리 안 합니다. 아마 무고나 이런 거 판결이 나온 다음에 불리한 어떤 판결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나는 그 인권위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10개월을 끄는 것도 잘못하는 거고, 인권위에서 판단하는 거는 이쪽 수사기관이랑 그 인권과 수사기관의 다른 길이죠. 이거 반대죠, 서로. 인권위에서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는 또 이제 수사를 하면서 또 잘못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다 보살펴 주겠어요. 그래도 주의는 해야 되지만, 제가 따지는 것은 이 수사기관에서 너무 고의로 이렇게 한 거, 이게 잘못됐다고 보고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유튜브에 나가고, 또 해병대 그 최상병 그런 일들, 그런 것이 나가고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덮으려고 하는 것, 자꾸 그런 것들이 국민들 눈에 참 좋지 않게 보입니다. 통영경찰서 분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국민의힘 108석을 만드는데 기여했어요. 국민의힘이 이 정도 국회의원을 배출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아니죠.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 그것도 108석도 겨우겨우 얻은 거죠. 이게, 이런 사건들을 제가 뭐 총선 전에 일부러 하겠습니까? 통영경찰서에 딱 날짜를 맞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벼랑 끝에다 놓고 저희들을 미는 겁니다. 그 어떻게 말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국민들 앞에 말씀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할 때 이렇게 사기를 쳤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를 양쪽으로 보험도 청구받고 저희한테도 고액을 청구받고 공갈하고 욕도 하고, 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과 수사기관이 하나가 돼서, 그것도 통영경찰서뿐이 아니라 여러 다수 경찰서, 그런 수사기관에서 이런 자료들을 다 은닉하고, 영상도 바꿔치기 하고 은닉하고, 이렇게 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해먹는 거, 이거 얼마나 문제가 큽니까? 이거 누가 보고서 국민의힘에게 표를 드리겠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여러 경찰들이 와서 수갑을 채우는 거죠. 제가 흉악범이에요? 범죄 경력 하나도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 운전자 바꿔치기도 하고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60세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경찰이 알아서 해주겠지 뭐, 이렇게 반말하면서 경찰과의 특수관계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날 사고 현장에서도 이런 식이었어요. 경찰과의 특수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은밀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대놓고 할 수 있어요. 경찰과 공범이에요. 저는 볼 때. 자, 제가 녹음을 좀 틀어드릴게요. 이 통영경찰서가요, 처음부터 운전자 바꿔치기 다 제출받았습니다. 문자도, 녹음도 통영경찰서 청문관이 다 들었어요. 저와 같이. 제가 일부러 안 듣겠다는 거 들려줬습니다. 팀장도, 교통과장도 다 들었어요. 내가 이거 다 복사해서 당시 22년 경찰서장한테도 다 USB로 제출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경남경찰청에도 또 다 제출했어요. 다 제출했습니다. 제가 고소장을 쓸 때에도 다 증거자료로 제출했어요. 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겠습니까? 보험 사기를 치려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통영경찰서는 운전자 바꿔치기 죄가 안 된다는 거죠. 명백한 형사범죄인데 왜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부산 돌려치기 범인이 20년 구형이 나온 소식을 아시죠? 앞에 가만히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는 여자 뒤에 가서 그냥 발차기로 무자비하게 여자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이거요, 앞에 영상을 끊어버리면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냥 발차기 연습을 했는데 이 여자가 머리를 댔다고. 나도 발 다쳤다고. 내가 피해자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통영경찰서가 바로 그런 짓을 한 것입니다. 앞지르기를, 장면을, 영상을 편집해갖고 잘라버렸어요. 앞에 들어온, 이렇게 앞지르기로 확 들어온 장면이 없어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아반떼 차가 앞에 있고 뒤에 저희 차가 이렇게 비스듬히 지나가는 게 보이지, 충격 장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충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22년 12월 22일 날, 26일 날 처음 영상을 보면서. 그런데 부딪혔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죠. 자, 제가요, 이 사건을 이해하시려면 첫 단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고의 범입니다. 누가? 통영경찰서가. 증거조작범, 범인도피범, 공문서 위변조범, 피해자 가해자 바꿔치기범, 운전자 바꿔치기 방조범, 보험 사기 주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요 녹음은 22년 11월 22일, 그러니까 사고가 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조사관한테 제가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조사관이 그 전전날 아반떼 운전자 또 조수석에 있는 사람을 조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조사관이 그래요. 운전자 바꿔치기를 왜 저보러 뭐 때문에 주장하냐고 그 근거를 대라고 그래요. 조목조목 하다가 나중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누구누구 이름, 그 사람들이 운전자 바꿔치기 부인합니까? 그랬어요. 그 전에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차마 부인을 하지 못하고 부인 안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잘랐어요. 들어보세요. 부인해요? 네. 대체 그럼 부인해요? 네. 그럼 대체 그럼 근데 왜 나한테 지금 근데 부인해요? 네. 그럼 대체 그럼 근데 왜 나한테 지금 그런데 왜 조사관님이 지금 나한테 뭘 근거로 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냐고 나한테 되묻는 거예요. 다 알면서 왜? 자, 다 알면서 왜 운전자 바꿔치기를 이렇게 나한테 되묻고 있냐. 그러니까 마치 내가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부인하려고 자꾸 간을 보는 거죠. 근데 너무 확실하니까. 왜냐하면 범인들이 시인했어요.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녹음도 있고 문자도 저한테 남겼습니다.
그래서 녹음하시고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꼭 녹음하셔야 됩니다. 경찰서, 좋은 경찰들도 많겠지만 이런 부채도사들이 제가 토요경찰서에서 만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이렇게 하고 22년 11월 달에 이렇게 하고 한 8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운전자 바꿔치기를 뒤집었어요. 토요경찰서에서. 그런 사실이 없대요.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도 없고 운전자 바꿔치기 하려면 서로 범인 도피를 시켜야 되는데 그 범죄도 없다는 거죠. 이 녹음은 23년 6월 2일 날 녹음입니다. 교통조사실에서 토요경찰서. 한번 들어보세요. 없었어요? 그러면 없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모른다. 아니 그렇게 생각이 아니라 수사관이니까 정확하게 말해요. 모른다. 운전자 바꿔치기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없었다. 범인 도피가 범인 도피 바꿔치기 이런 행위가 없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여자가 운전을 했고 떳떳하게 그 여자였다. 그래요? 그렇게 판단해요? 몸이동 의심 있으시면은 또 이제 그렇게 또 하시면 됩니다. 법적 조치 하시면 됩니다. 법적 조치인데? 그럼 그래요? 알았어. 도발도 하시고 진정도 하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다시 그러고도 경찰관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경찰관이 그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하면 되나? 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범인이 시인했어요. 그리고 22년 11월 22일 날 조사관이랑 그쪽 팀장이랑 운전자 바꿔치기를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근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인할 경우에 이 보험 사기가 다 드러나는 거죠. 이런 경찰관들 보험 사기가. 이 담당자가 한 게 아니에요. 조직적으로 한 겁니다. 여러 사람이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1년 이상 이 사람들을 자세히 봤어요. 그러니까 범인을 바꿔치기해서 저를 범인으로 만든 거야. 저희 집사람이랑. 그게 기가 막히죠. 맨 처음엔 좀 억울한 마음이 있었는데 억울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범죄를 목격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범죄자예요. 요렇게 수갑을 채울 때 체포영장 원본이라고 이렇게 한번 보여줬어요. 그거 체포영장 원본은 아닙니다. 원본이라고 3번, 4번, 5번 말했어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거 원본 아닙니다. 그때 찍어둔 사진이 있습니다. 그거 원본 아닙니다. 거제경찰서에서 저를 체포할 때 이런 거 운전자 바깥이 이런 걸 따지니까 어떻게 안 따져요? 내 집사람을 치상죄로 손괴보험으로 씌워서 기소를 했는데 어떻게 안 따집니까? 그러면 제 아내를 바칠까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시민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또 제가 이거를 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에게 해가 많아요, 사실은. 이런 걸 따지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명으로 자꾸 저를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하는 거죠. 명예훼손을 했다는 거죠, 내가. 누구 명예훼손을 했어요? 이거 가짜 체포영장이고 그렇게 내 눈에 보이고 그러면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요. 내가 운전자 바꿔치기 이렇게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다 듣고 본인들 입으로 운전자 바꿔치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몇 달 지나서 뒤집어 엎잖아요. 이렇게 하고 선거 전에 이렇게 하고 이 국민들이 1,400만 조회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셨어요. 이런 사실들이, 토요경찰서의 이런 사실들이 어떻게 정부 여당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한동훈 위원장께서 말씀을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국민을 바라보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 국민이 부채도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득권 썩어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힘이 없고 빽이 없는 시민들을 희생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표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 민주당의 표가 몰린 또 다 죽은 조국이 이렇게 조국 신당을 통해서 12석을 차지하는 이런 기현상들을 박수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하지 않느냐. 이 집권 여당으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이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이 1,400만이 이상이 이렇게 보셨으면요. 1,400만 분들이 중복되게 보신 것도 있기 때문에 3분의 1로 잘라도 네. 그 얼마나 많은 숫자가 보신 겁니까? 한 500만 이상은 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3번씩 이렇게 조회를 해서 보셨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셨어요. 이런 경찰관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부인하고 범인 도피 부인하고 보험사기에 직접 가담해서 종범 역할을 하는 것을 목도하셨습니다. 어떻게 좋은 결과를 총선에서 이렇게 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국민이 불쾌하지 않겠어요? 지금 댓글에 부채도사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뭐 운전자 바꿔치기 뭐 이런 보험 사기 증거를 대라 뭐 저한테 그러지 않아요. 더 많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거 다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죠. 저도 제 개인 생활이 있고 이 정도만 해도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세요.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잘한다고 박수 쳐드릴 수 있겠어요? 잘한다고 박수치고 격려의 뜻을 표현하는 것은 표로 나타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108석 표가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턱걸이한 거 아닙니까? 나라가 위태롭다고 생각합니다. 다 역사의 뒤안길로 망한 나라들을 보면요. 공무원들이 부패했어요. 정치인들이 부패했습니다. 그 기득권층은 그냥 끝까지 그 사회가 유지되기를 바라겠죠. 북한 정권도. 그렇지만 사실 정말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요. 그 기득권층이 유지하고 싶은 그 마음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하는 거죠. 부패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민들의 마음 가운데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민들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을 주고 이거 너무하다고 이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 그런 체제는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길을 찾아서 좀 손해가 나도 올바른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올바로 사건들을 정리해 주시고 어떤 몇몇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했으면요. 잘못을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처벌을 처벌을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볼 때 다른 공무원들도 주의하는 거예요. 만약 처벌이 없다면 저렇게 해먹어도 저렇게 공개돼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구나 그러면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조선이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잘 아시죠? 조선의 관료들은 조세를 통해서 국가가 재정 수입이 있을 때 그 조세를 이렇게 녹봉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서 뜯어먹게끔 했죠. 그래서 세종 때, 세조 때죠. 부민 고서 금지법이 있었어요. 지방 향리들, 그런 관료들을 일반 백성이 고소할 수 없게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일반 그런 관리들이요, 전 먹고 살만하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먹고 살만해진 거죠. 그런 사람들 데리다가 네 죄를 알렸다 그러고 두들겨 패는 거죠. 그래서 약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탈해서 3분의 1은 상납하고 3분의 1은 자기가 갖는 거죠. 그렇게 나라를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일본에 국권을 넘겨준 거예요. 팔아먹은 거예요, 그들이. 일본이 민족적으로 우리가 상처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를 바로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을 멸망시킨 것은 일본이라기보다 부패한 그런 기득권 계층 타락, 그리고